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에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의 한낮 기온 5도에서 6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밤사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보행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6도, 영덕과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연휴 동안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7년 만에 영업이익 5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국내외 그룹사들의 실적이 고르게 좋아진 결과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 전년도 대비 19.9% 증가했고 7년 만에 영업이익 5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매출액은 7.1% 늘어난 64조 9천억 원, 순이익은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경영 실적은 고부가 가치 철강 판매가 늘어나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최대 매출을 기록한 포스코 캠텍,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포스코 대우와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등이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은 좋아져 부채 비율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 등급의 상향 조정도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경영 실적과 함께 부문별 중기 경영 전략도 공개했는데 철강은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에, 비철강은 무역과 건설 에너지 사업에, 신성장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해 2021년까지 매출 78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MS 합병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능력 증강 및 성능 개선 사업과 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대응팀을 만드는 등 전기차 시대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과거 6년간 8천 원에 머물렀던 주당 배당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주가 회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방패장의 바닷물 유입과 중저준위 방패물 데이터 오류 문제와 관련해 방패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주 방패장은 국정감사에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방패장 시설 부식 우려가 제기됐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과 방사능 농도 분석이 잘못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력,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대학교,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 46개 기관단체가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려 각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장과 상위회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신산업 발굴을 담당할 3개 대책반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추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경제정책의 단계별 과제도 선정해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80% 이상의 일감을 주고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야시장 조성,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블루벨리, 영일만 산단 투자, 도시재생, 북방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생활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을 먼저 우선해서 사자 하는 운동을 조금만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아주 띠끌이지만은 앞으로 점점 커나갈 수 있는 지산지소에 대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대책본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평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며 시민들의 소비활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지역 내 소비를 늘려나가고 지난해 크고 작은 소비 촉진과 투자 유치 대책 발표는 많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7분쯤 영덕군 동북동쪽 29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19km였으며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울진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지사는 신안울 3, 4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 재개와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포 마리나항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해양 레포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논란 끝에 문을 닫은 경주시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대해 법원이 경주시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노인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해고된 요양사들이 3년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당해고된 자신들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간호센터가 재개원을 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간호센터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경주시립 노인센터는 임금체불과 방만 경영, 노인 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석연치 않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사 20여 명은 노인들을 학대한다는 혐의를 받고 수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됐습니다. 얼마 뒤 검찰은 이들 요양사 8명에 대해 노인 학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경주시는 노인센터 폐쇄와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경주시장의 업무 정지 명령과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주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주시의 폐원이 무리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겪던 경주시가 노인 학대를 이유로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혀 경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시는 항소 등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명 대량 해고와 노인복지 후퇴로 이어진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3년이 지나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울릉도를 오가는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담 지원반을 운영해 하루 2명씩 교대로 여객선 세척의 운항 안전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울진해양경찰서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확진 농장이 2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농장과 관련 있는 경북의 역학농장은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유구농장.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의 농장을 들린 사료 차량이 이틀 후 이 농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안성과 역학관계가 드러난 한우 농장은 영주와 상주 각 한 곳, 예천 풍양면 5곳, 구미 3곳을 포함해 경북의 총 10곳입니다. 의심 증상은 아직 없습니다.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직원과 시군 수의사들이 농가 현장에 출동하여 가축 임상 예찰 검사에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북도는 역학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 명령을 내려 구제역 잠복기인 14일간 차량과 가축, 분뇨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2만 5천여 곳에 경북의 전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도 강화합니다. 타 도와 인접해 있는 영주, 상주, 문경 등 도내 8곳의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농장의 경우 전수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북에서 사육하는 우제류는 231만여 두수, 항체 형성률은 소 98.3%, 돼지 82.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발생 농가 사례에서 보듯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설렁설렁하지요, 농가들이. 네,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나, 또 빨리 이것이 끝나서 차량 운반, 사로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설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 문화재청 등지를 방문해 청와대에 있는 석불 좌상을 조속히 경주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탄원서를 통해 이 석불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1인 상인이 조선 총독에게 진상하면서 서울로 옮겨졌다며 불상이 있던 원래 장소가 이거사터임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석불이 반환되면 우선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했다가 이거사터를 정비한 뒤 불상을 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7만 원에서 올해부터 8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인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3만 9천여 명이지만 편성 예산은 80억 원으로 전체 대상의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카드 발급 대상자 가운데 30%인 108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고령자가 많고 가맹점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안동구 시장에 이마트의 상생스토어가 개점했습니다. 전국 7번째 매장인데 규제를 넘어선 협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채소와 수산물, 친숙한 시장 점포로 가득한 안동 구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침체에 빠진 안동 구시장이 이마트의 상생스토어 개점을 요청했고 1년 넘은 협의 끝에 전국 7번째로 개점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 주변 1km 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데 규제를 넘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협력의 손을 맞잡은 겁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팔지 않고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만 판매합니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용률이 낮았던 고객센터를 어린이 도서관과 고객 쉼터로 바꿨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전통시장이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되길래 노브랜드가 오면
젊은 층이 유입이 됩니다. 상생스토어 개점으로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호점인 당진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주차 대수가 많이 늘었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월 꾸준히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아서 하지만 이러한 상생 방식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방패장 주변 지역 초등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실시합니다. 영어 캠프는 4박 5일 일정으로 경북 영어마을에서 실시되며 중저준위 방패물 반입 수수료를 활용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포스코가 기업 시민 봉사상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사와 협력사, 외부단체를 시상했습니다. 기업 시민 봉사상 수상단체는 기쁨의 복지재단과 클린오션 봉사단, 유니테크 봉사단 등 6개 단체로 표창과 상금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자 대구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개 단체로 구성한 지문 등록 반대와 인권 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 청소년 학부모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정책이 너무 경솔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지문 인식기 설치된 그 공간 안으로 학생들이 뛰쳐나오자면 과연 그게 안전한 공간일까요? 개인정보는 물론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셨나요? 대구교육청은 애초에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정책이지만 교사나 학부모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가지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일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지문 인식기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 인식을 통해 급식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 잠정 중단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구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려다 결국 말썽만 빚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축산 농가에도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한 구제역 정기 접종을 마쳤고 돼지 농장의 접종 여부 확인과 함께 항체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의 한낮 기온 5도에서 6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밤사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보행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6도, 영덕과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연휴 동안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